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텐서플로우의 이제 근본적인 자동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냥 이 코드로서 우리 이제 납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넘파이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 미분을 이제 미분을 수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제 텐서플로우가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변수들은 텐서플로우의 자료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소개해드린 것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는 이 텐서플로우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스탄트와 그리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제 큰 종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가 하면 그것이 이 자동 미분이 수행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안 되고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자동 미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x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x 자체가 새로운 객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그레디언트 테이프에서 이 미분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을 이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 어사인 서브, 즉 이 연산에 해당하는 것이 어사인 서브입니다. 요거를 이제 간결하게 쓰면 이제 이런 식의 연산으로 이제 갱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객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베리어블의 이제 그 경사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이 맞는지 관찰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그 이 포문을 이제 작성하게 되면 여기서 뭘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좀 소개드리기 어려워서 약간 이제 분해를 했고요. 그래서 x0가 이제 4.0인데 dy dx가 마이너스 8로 잘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학습률을 0.1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4.0에서 3.20으로 왜냐면 이제 0.1을 곱하게 되니까는 마이너스 0.8만큼은 이제 빼게 되겠죠. 이 빼면은 이제 더해지게 되니까 4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2로 바뀌는 게 맞고 그 시점에서 f가 다음과 같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f폭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x가 줄어드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점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고 이 x가 계속해서 이제 그 감소하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시점에서 x가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하면서
F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수행했던 그 넘파이로 수행한 것과 이제 대비해서 이제 텐서플로우로 수행하는 것은 이제 자료 구조를 텐서플로우의 자료 구조로 바꿔야 되고, 자동 미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텐서플로우의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대략적으로 이제 싱크를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65페이지 2.2절에 이제 신경망을 위한 이제 데이터 표현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스칼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제 벡터가 무엇인가, 행렬이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교재에서도 그 넘파이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제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텐서 연산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너무 그리고 지금 이제 수행한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좀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그 교재를 샅샅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수행한 부분은 2.4절에 그레디언트 기반의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경사하강법,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한 것에 대해서 경사하강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9페이지에서는 이제 뭐 도함수 dy dx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 확인을 해봤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96페이지에서 이제 잠시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은 그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응용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라서 역전파를 이제 구현하거나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런 점들 이제 확인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그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구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경사하강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간략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기의 예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형회기를 위한 데이터를 좀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러면 이제 항등함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노이즈를 좀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흥미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이상적인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이즈를 이제 뺀 그런 선이 이 이상적인 추세선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보면서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분포를 가진 그래프에서는 우리는 이제 실제 데이터와 이 모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출력값을 이제 y라고 이제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입력이 있는데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또는 이제 줄여서 DGP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원인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내일의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내일의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입력과 그 기전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아시면 빨리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죠? 빨리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원인은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음표고 그냥 입력과 이제 출력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일의 주식 가격에 대한 입력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죠. 내일. 내일 되면 뭔가가 바뀌겠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시간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것들이 들어가서 내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이런 어떤 그 가격의 추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나만 본 건가? 이 내 마음속에 추세선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게 막 느껴졌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죠. 어, 어, 그러면은 내일 모레는 여기 있겠네 여기. 그럼 오늘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추세가 이제 보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형성되는 것은 이 진짜 원인을 근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런 데는 아 이건 살짝 노이즈야. 노이즈고 이 이런 추세를 따라서 결국은 가격이 결정될 거야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점선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제 진짜 데이터가 되고 싶은 애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 것이 이제 모자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가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형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근사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추세를 이제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 노이즈가 생기는 건 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노이즈가 좀 끼어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예측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부동산 폭락한다, 뭐 주식이 뭐 폭락한다, 폭등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큰 흐름에 맞추지만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맞추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노이즈는 좀 끼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어떤 이유에서도 이제 뭐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간결하게 이제 다음과 같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다음 같은 게 이상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마음속으로 이제 딱 찾아낼 수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찾아낼 수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제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추세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그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니어 모델에서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델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이 모델한테 이제 현재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제 경험 이제 시켜주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2차원으로 변화는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습을 이제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형이 어떻게 이제 그 예측을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진정한 추세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그 선형 회귀가 다음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게 그 저랑 결과도 달라지고 이제 매번 하실 때마다 좀 달라져서요. 이 난수 초이 값을 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난수 초이 값을 이제 고정하고 그래야지 이제 서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일치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난수 초기값을 좀 고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난수 초기값을 설정한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까는 요 MP가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 주셔야 되고 얘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셔야지 초기값 설정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난수 생성기는 이제 진정한 난수가 아니고 유사 난수죠. 유사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은 진짜 난수죠. 이 유사는 이제 페이크잖아요. 페이크.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거고. 그래서 진짜 난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뭐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야지 뭐 된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사난수 알고리즘에서는 초기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추세선과 실제 이제 선형기가 이제 다음 것 같은데 그래서 표기를 정리해 보면 진짜 요 Y는 이제 진짜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진짜를 뭐 노이즈는 좀 빼고서 근사하는 모형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범위 내에서 노이즈가 있고, 그 범위가 너무 커지면은 이 모형이 유효성이 이제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형을 Y0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제 선형 회귀를 통해서 획득한 모형을 Y 선형 회귀라고 이제 부르고 이게 근사하거나 동일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경험시켜 줬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됐고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근사한 수준으로 모형이 형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 회귀의 이제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선형 회귀가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된 것이냐면 결국은 이 경사하강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손실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형 회귀를 아까 경사하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텐서플로우 버전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선형 회귀는 가중치와 이제 편향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이제 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은 이제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W와 B라고 하는 것이고 이 최적의 기울기와 그리고 절편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거를 여러 번 이제 갱신해 나가면서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게 되는 과정이 곧 학습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그 호출을 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호출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텐서플로우의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x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을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w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상 조정이 좀 필요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 하면 그 x와 w의 행렬 곱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행렬 곱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구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W와 B를 이제 강제로 할당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을 이제 fit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W와 B 값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학습이 수행되고 나서 이 선형 회귀 알고리즘은 현재 이제 x와 이제 b라고 하는 값을 w와 이제 b라고 하는 값이죠. 요 각각을 1.03하고 0.06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우리가 구현한 그 텐서플로우 리니어 리그레션이 공식이 이제 동일하다면 이 값을 할당을 했을 때 동일한 값들을 구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2 텐서플로우 리그레션을 이제 설정하고요. 이 모델 2의 이제 W에는 이 모델 코에피션트의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된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 이제 모델 2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형상이 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갖고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정한 것 같은데요.
요 100 바이 1차원하고 이제 1차원하고 좀 형상이 이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expand dimension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 맞네요. 잠시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한 문제를 좀 재현해 보면 그 XS 텐서플로우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예, XS가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XS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고 W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산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W 값을 이제 설정을 이제 잘 했고요. 내부적으로 베리어블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이제 W는 이제 미분 연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베리어블이고 XS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보실 것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오류가 이제 나온 거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로 그 형상이 이제 안 맞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expand 이제 TensorFlow expand dimension을 이제 해서 W의 형상 자체를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지 서로 다음과 같이 잘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W의 값이 하나의 이제 단일한 값인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행을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W를 한번 이제 코에피션트를 이제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차원 지금 차이가 나서 좀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인지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코파일럿이 이제 자동 완성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가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두 연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옐로우로 할까요?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검은색의 실선하고 이 노란색의 점선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현재 구현한 텐서플로우 리니어 리그레션에 W와 B라는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사이클런에서의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리딕트에 해당하는 동작이 수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확인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텐서플로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연산이 이제 수행되는 부분이 잘 구현됐다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는 다음 같은 이제 연산입니다. 근데 이 연산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제 논의한 덴스라고 하는 계층이 이런 식으로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랑 Y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이제 경사관 기반으로 이제 수행한다면 이제 에폭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학습률이
지정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경사하강을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매개 변수 이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한된 게 괜찮긴 한데 그냥 이제 그 0으로 초기화를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이제 랜덤하게 이제 해도 되긴 하고요. 근데 그냥 제로스로 간단하게 이제 초기화를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는 게 낫긴 하겠군요.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x가 사실 지금 이제 x1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기울기는 선형 모형들은 서로 이제 선형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관계를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예측 모형의 경우에는 x와 그 각각의 x와 y 간에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x가 임의의 n개가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한번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w도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들이 이제 전개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향은 이제 그냥 꼬리처럼 쫓아다니고요. 이게 이제 선형 모형이고 이게 완전 연결에서 사용되는 퍼셉트론들의 연산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n개가 특성 차원인데 그래서 이제 요 x에서 두 번째 속성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x가 s by n개 이런 식이고 요 s는 이제 표본의 개수고 n은 이제 특성의 이제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는 배치 입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값을 선택을 해야지 특성 차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최적화를 이제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경사 하강을 통해서 최적화를 이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잘 논의하게 된 것처럼 한 방에 이제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최적화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경사 산출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사를 산출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임의의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지금 우리한테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수행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논의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하게 되면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가 호출이 돼요. 자신 이제 객체에 대해서
호출 가능한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것과 진정한 정답이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손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W랑 B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때마다 손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알고 싶습니다. 즉, 손실에 대한 미분값들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오지만 이 x는 이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입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w랑 b를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손실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손실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활용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이제 정답에서 그 예측 값을 이제 뺀 것을 각각 제곱해서 전체 이제 S개만큼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실 이제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하고 그것을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손실 자체에 대해서 미분을 구하고 싶으면 이 영역 내에서 이 손실에 대한 계산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좀 신경 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웃풋이 이제 나왔는데 이 아웃풋 자체를 그 형상을 이제 1차원으로 좀 변환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스퀴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사 자체를 이제 실제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DW와 DB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하고 싶은 미분의 출력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변수들을 지정합니다. 출력과 이제 그 개별 변수들과는 이제 상관관계를 알고 싶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목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매개 변수 갱신을 수행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assign을 수행하고요. b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경사 하강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사가 줄어드는지 궁금하니까 그 손실의 이제 변량을 로스 히스토리라고 이제 수집을 좀 해보고요. 이 변수는 사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하고 손실이 구해질 때마다 손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스 히스토리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서 사후에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로스 히스토리를 내보내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선형 회귀 알고리즘 자체를 텐서플로우로 다 구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까 여기로 내려와서요. 이제는 모델 코에피션트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요. 실제 이제 학습을 우리가 직접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it을 시키는 거죠. x랑 이제 y를 하고 f폭을 지정하고 학습률을 지정해서 로스 히스토리를 이제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그 자료형을 좀 지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얘는 이제 디타일 그 자료형을 그 자료형이 다르면은 이제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형을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x가 이제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이제 그 x랑 y가 그 내부적으로 서로 자료형들이 통일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겠습니다. 참 스퀴즈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tf 스퀴즈로 해. fit은 잘 수행이 됐고 여기서 그 참 콜을 수행할 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제가 이제 한참 동안 그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유도 드릴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텐서플로우 리그레이션은 더 이상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그 학습을 수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수행시켰고 그 결과 아까와 동일하게 이 두 개가 겹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가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잘 완벽하게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선형회귀가 완전 연결 계층의 기본 단위의 연산하고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이 텐sorflow API를 통해서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공유 폴더에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